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57.01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1.08%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현재 테슬라는 3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7.88%의 상승을 3일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더 상승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10월 10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테슬라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에 월가에 관심이 몰렸던 하루였습니다. 자, 작년 3분기의 발표는 10월 2일 날 했기 때문에 2024년 10월 2일이 언제쯤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이 수요일쯤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아마도 10월 1일인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때까지는 날짜가 약 6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인도량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클레이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을 예상하는 리포트를 발표했고요. 그 리포트에서는 테슬라의 인도량이 전년 대비 약 8%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테슬라가 47만 대의 전기차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월가의 예상치인 46만 대를 초과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정말로 월가의 예상과는 다르게 47만 대의 전기차를 테슬라가 인도했다고 발표하게 된다면 3분기 어닝의 비트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1분기 동안 테슬라는 총 38만 6,810대의 차량을 인도했었는데 2분기에는 약 44만 3,956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3분기에 46만 대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며 바크레이는 47만 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024년 내내 테슬라가 들어야 했던 소문은 바로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이런 소식이었고요. 이번 3분기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예상보다 많이 팔리게 된다면 바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클레이는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인도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8월에는 중국 승용차 협회인 CPCA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이 테슬라는 한 달 동안 86,697대를 중국에서 판매했다고 밝히고 있고 2024년 최고의 판매 기록을 세우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의 판매 현황을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전했던 중국의 9월 판매를 보게 된다면 9월도 테슬라에게 현재 강한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명절이 있었던 주에서도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3분기 인도량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또 다른 기관인 울프 리서치에서는 테슬라가 2024년 3분기에 약 46만 대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예상하는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월가의 컨센서스의 예상치인 46만 1000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월가의 예상대로 테슬라가 발표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2024년 2분기 대비 4%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2023년에 대비해서는 6%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울프 리서치는 테슬라가 북미에서 평탄한 인도량의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말하지만 이 중국에서는 17만 2천 대의 기록적인 인도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쉽게도 유럽에서는 조금 낮은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월가의 예상대로 인도량을 발표한다고 해도 울프 리서치에서는 테슬라의 수익성에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테슬라는 2분기에서 마진이 14.6%를 기록하면서 이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분기에도 테슬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했고요. 이 낮은 금리로 테슬라의 할부를 돕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는 평균적으로 차량당 약 1,000달러 정도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마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결코 안심할 수는 없고
과연 테슬라는 얼마나 인도를 하게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다른 기관인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애널리스트인 알렉산더 포터가 발표한 리포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알렉산더 포터는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주당 300달러에서 31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발표를 했고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등급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는 2014년 3분기 테슬라의 차량 인도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예상은 45만 9천 대의 인도로 예상하면서 이 추정치대로 나오게 된다면 전분기 대비 3.3%의 증가를 기록하는 것이고 전년 대비로는 5.4%의 증가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는 또한 테슬라가 연간 약 175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리포트를 발표했고요. 이전 추정치보다는 약 23,500대 정도 더 증가한 수치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나온 모든 예상치를 한번 종합해 본다면 우선 베어드의 애널리스트인 벤 칼로가 예상한 48만 대의 인도량 예상이 가장 낙관적인 의견으로 나오고 있고, 바크레이에서는 47만 대, 울프 리서치에서는 46만 대를 예측하고 있으며 파이퍼 샌들러는 월가의 평균보다 낮은 45만 9천 대를 예측하고 있지만 두 회사 다 월가의 평균과 거의 비슷한 예측을 해 과연 어떤 수치를 발표할지 기대하게 만들고요. 앞으로 6일 후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미국 시간 25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고 현재 이 보고서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리포트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 나비 효과로 인해서 포드와 GM 그리고 리비안에 대해서 이 하향 등급을 주고 주가를 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는 나비 효과라는 표현은 혼돈 이론과 관련된 개념으로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의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예로는 브라질의 나비가 날개를 쳐도 그로 인해서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비유를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수요일 리포트를 통해서 중국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보다 약 900만 대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서 경쟁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중국의 영향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망으로 인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전망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되었고요. 그 이유로는 미국의 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많은 미국의 가구에서 아직도 차량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중국이 현재 거의 900만 대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차량이 직접 미국에 유입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로 나가게 되면 이 시장의 점유율과 이익에 있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했고요. 제너럴 모터스는 중립에서 언더웨이트로 평가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목표 주가는 47달러에서 42달러로 하락했고, 포드는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평가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목표 주가는 16달러에서 12달러로 예상 주가를 낮추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리비안 자동차에 대해도 비중을 줄였고요. 이 목표 주가는 16달러에서 13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발표를 했는데, 이 리비안을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리비안의 재정을 한번 봤을 때 경쟁적인 컴퓨팅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현재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리비안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리비안의 2024년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예상은 현재 1.7 빌리언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테슬라는 올해만 인공지능에 10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이 리비안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현재 약 10배에 달하는 큰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리비안이 테슬라처럼 AI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평가하며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으로 테슬라와 경쟁하지 못할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모건 스탠리에서 드디어 AI 투자를 기반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까지는 되지도 않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10월 10일 로보택시의 날이 다가올수록 월가가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게도 오늘 테슬라에선 10월 10일 이벤트에 참가하라는 참가 신청 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이전 이벤트와는 다르게 동반 1인이 같이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포스터에 로보택시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 상단에는 우리는 로봇입니다라는 글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터 중앙에는 마치 카메라와 같은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안을 한번 확대해 보면 1과 0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컴퓨터가 세상을 이해하는 이진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진법으로 세상을 보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진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1과 0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바로 10월 10일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10월 10일은 단순히 8월 8일에서 연기된 숫자가 아닌 테슬라의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공개하는 날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과연 테슬라의 AI는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깨우쳤을지 궁금하고요. 며칠 안 남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날 과연 어떤 발표를 하는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